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죠. 네, 국내장은 휴무입니다. 휴장인데 미국장은 열리겠죠. 네, 좋은 결과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죠. 근데 두 가지가 고민이에요. 첫 번째는 여러분 예측을 했는데 돌파를 하죠. 예를 들어 지난 방송처럼 저는 매도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계속 올라가면 익절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사기보다는 우선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익절을 하시는 게 맞고, 그래서 이제 32까지 간다면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서 28.325에서 끝났다가 지금 프리장에서 28.3을 넘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30 근처, 이건 잘 안 보이니까 이제 옆쪽에서 보겠습니다. 주봉상 봤을 때 32 정도 되는 거죠. 31.95. 자,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과거 범위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전 고점이죠. 코로나 이전 고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요 근처에서 슈팅 나와서 부딪혔죠. 이게 32예요. 32 부딪혀서 내려왔다가 그리고 다시 뚫고 올라갔죠. 결국은 돌파하면 사야 돼요. 하지만 지금부터 사서 가셔도 되지만 또 부딪혀서 내려올 확률이 높다. 한 번은 눌림을 다시 줄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 사셨으면 32쯤에서 수익을 내시고 그리고 내려와서 눌렸을 때 다시 사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면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40입니다. 40. 주봉상 40 라인이고 일봉상은 뭐 36에서 7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저희 작년이죠. 2022년도에 고점이 여기 근처예요.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요 근방에서 또 익절하시고 그리고 떨어지면 다시 사시면 되니까 자, 이렇게 파도 타기 해가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쪽에서 가서 꾸준히 가도 계속 간다는 보장만 있으면 가는 게 낫죠. 근데 지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장기 투자 계좌에 이제 한쪽에 샀어요. 그 다음에 단기 투자 계좌에 하나 샀어요. 뭐 예를 들어 테슬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이쪽 계좌에 수익이 나면 당연히 장기 투자하시면 되죠. 근데 이게 손실이 돼서 계속 물타기를 한다. 그러면 이거 손실인 거잖아요. 그럼 자연적으로 장기 투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여러분 장기 투자라고 마음 안 먹으셔도 손실이면 그냥 장기 투자가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비자발적 장기 투자 되는 거죠. 그런데 단기 투자로 예를 들어 테슬라를 사서 20% 수익을 내고 TQ도 마찬가지겠죠. 나는 일부 익절할 거야 라고 마음 먹었는데 자, 샀는데 한 이틀 만에 20%가 올랐어요. 그러면 장기 투자라고 이거 그냥 둬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계좌를 나눌 게 아니라 사실은 수익 난 시점에서 그 종목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맞다. 그럼 팔아야죠. 팔고 떨어질 때 다시 사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 올라간다. 그럼 반만 팔면 되죠. 반만 팔고 여기서 눌림은 반드시 있잖아요. 이렇게 상승해도 어떻습니까? 무조건 계속 갑니까? 아니죠. 올라갔다가 이렇게 눌림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하시고 여기서 다시 사면 돼요. 그리고 올라갈 때 다시 사면 되는데 이 지점이 뭐라고 안내 드렸습니까? 제가 바로 검노선 근처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검노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어딥니까? 또 검노선 근처. 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검노선 반드시 갑니다. 요럴 때 다시 사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이거 단순 매매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장기 투자 따라가면서 그냥 여기서 사서 이렇게 가면 좋습니다. 이거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다가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물량 전부를 살 수 있냐? 이거 좀 너무 모험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올라서 그런 거지. 여기서 만약에 이쪽도 아니에요. 고점 말고 한 이쯤에서 내가 뭐 1억이 있는데 1억을 다 샀다. 그럼 이거 답이 안 나오는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하락 부분인 거는 아래 가격, 하단 가격인 건 확실한데 주봉상은 여러분 사실은 상승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보통 이게 제가 매수밴드라고 설정해 놓은 거거든요. 빨간색 굵은 선. 이전 코로나 때도 여기 닫고 반등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요 하단까지 갔죠? S&P 나스닥도 사실은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생각보다 빅테크들은 어닝 쇼크 안 나오고 있죠. 뭐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라도 양호한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따지면 저평가까지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많이 내려온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대로 주식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움직이는 걸 보고 결정하셔라. 저도 이 말 드리는 거고요. 그럼 여기 하단 부분 맞거든요. 그래서 반등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시그널들도 MACD가 바닥을 갔다가 이렇게 조금 지나면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는 아니겠죠. 한두 달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올라가거나, 또 여기 보시면 스토캐스틱 라인도 여기 아래에 하단에 우물에 있거든요. 이게 또 뚫고 올라오면 또 반등 신호가 됩니다. 그러면 눌렸다가도 갈 수 있는 상황인지라 참 어렵다. 지금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시라고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선 240분 봉에서 우리가 보면요. 자, 이렇게 일봉상 볼게요. 일봉상 보면 지금 TQ가 딱 여기 있는 거죠. 28.3 근처에 있는 겁니다. 이전에도 요걸 뚫어야지, 돌파해야지 상승으로 간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러면 지금 전고점에 딱 걸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장에서 돌파 시도를 하고 올라오면 또 올라가겠죠. 240분 봉상 또는 60분 봉상에서는, 자, 60분 봉이 여기거든요. 그린존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녹색으로 보이시죠? 옅은 녹색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 하단 시그널들도 올라오고 있으니까 사실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더 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때, 올라올 때, 수익 줄 때 수익을 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가나요? 대부분 안 그렇다니까요. 이전에 보시면, 자, 이전 고점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반등한 라인이 여기거든요. 여기 옅은 풀색 정도 되죠. 풀색 있는 부분에서 반등을 해서 쫙 올라가서 여기서 부딪혀서 바로 또 급락을 했거든요. 그럼 위치상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31 정도 올라가면 여기서 또 내려올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익절하시고, 아니면 이제 익절한다고 전부 팔 필요 없죠. 일부 놔두고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요 30일 가서 또 매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까지 내려오면 사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나눠 사시든 분할 매수 하시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LOC로 그냥 정해진 수량만큼 매수 걸어놓고 자니까 또 자동 매수, 자동 매도도 활용하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대신에 어쨌든 이전 고점도 여기 있었고 여기 있었죠. 그 다음에 이평선들이 계속 모이고 있어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다라고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어요. 올라가면 간다. 대신 내려가면 어떡할? 이게 뭐 폭락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 검노선을 기준으로 사실 구간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조금 더 비쌀 때 사지 마시고 조금 더 내려올 때 기다려서, 이런 잠깐의 인내가 여러분 수익을 계속 올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까지 26라인까지 떨어지는 걸 보시고 다시 매수하셔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걸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전에 제가 60분봉을 이렇게 캡처해 둔 이유는 대부분, 자, 과거에 올라갔을 때 몇 번 올라가요? 한 번, 두 번, 세 번에 못 뚫잖아요. 여기를 못 뚫으면 이렇게 간 거죠. 결과적으로. 그럼 대부분 이렇게 무너집니다. 눌림목에서 요 돌파를 못하면 떨어지고요. 지금 어떻게 됐냐? 한 번 갔죠. 한 번 갔고, 그런 다음에 뭐 여기를 두 번으로 가진 않아요. 왜? 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두 번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뚫으면 상승, 못 뚫으면 또 내려오겠죠? 그럼 한 번 더 갔다가 여기서 하면 또 이렇게 쫙 밀릴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좀 관찰하셔야 될 시기고, 수익이 났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익절해 두셔라. 다시 사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우스가 좀 안 좋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자,
240분봉에서도 한 번만 볼게요. 자, TQ 같은 경우는 자, 11월 22일 2022년도죠. 작년 자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도 전고점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돌파해서 못하면 이렇게 무너지죠. 그리고 나서 2월 14일 기준으로 보면 자, 여기도 전고점입니다. 여기 세 번, 한 번, 두 번. 자, 여기가 한 번이에요.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또 무너졌죠. 그럼 지금도 결국은 한 번, 여긴 채 못 왔으니까 두 번. 그래서 세 번을 보시라는 거고. 근데 240분봉에서 지금 그린존이 나왔어요. 그린존이 나오고 여기 바닥에서 지금 꺾어 올라가죠. 꺾어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시그널도 떴기 때문에 전 가능하다. 근데 이게 뜨면 무조건 가냐? 여러분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 이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상승 시그널 여기 떴죠? 네,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그린존이 안 나왔어요. 그럼 반등했다가 이거 바로 꺾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바로 꺾여서 이렇게 내려가고 중간 것도 보시면 여기서 이쪽 말고요. 여기서 하락 시그널이 떴죠. 그래서 길게 내려왔습니다. 지금 약간 이런 패턴인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럼 긴 기간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제 상승 시그널이 떴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뜬 건데 자, 그러면서 그린존이 떴죠? 그럼 반등을 했고 근데 바로 또 꺾일 수 있어요. 바로라는 게 대충 한 4, 5일 정도 올랐다가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거예요. 240분 봉상에선. 그럼 이번 주에 쭉 올랐다가 다음 주에 다시 내려가면 결국은 이렇게 돼서 또 꺾이겠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텀을 보신다면 지금은 뭐 냉정하게 매수도 가능한 구간. 하지만 익절에 더 신경 써야 되는 구간이라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올해 주가가 그렇게 나쁠 거라고 예상은 안 합니다. 이유인즉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현실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나라랑 지금 미국의 금리차가 많이 발생했죠. 한미 금리차가 확대하고 여러분 대부분 금리차 1% 이상 나면 우리나라 자금이 다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언론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죠. 한미 금리차 역대 최대 1.5% 이상 났다. 그리고 자본 유출 우려 이런 거 했는데 실제 지금 엄청나게 자본 유출 되나요? 아니죠. 그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뭐 코스닥은 뭐 코스닥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매수하고 있지 엄청 팔고 나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그 정보와는 조금 뉴스와는 실제 일어나는 상황은 닥쳐보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도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401k, 미국의 401k가 있죠. 이게 이제 퇴직연금인데 이 퇴직연금이 적자 상태입니다. 근데 이 퇴직연금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은 이 규모가 엄청나죠. 우리나라 국민연금, 연기금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죠. 연기금은 그냥 국가에서 하는 거지만 401k는 국가에서 하지만 개별적으로 근로자들한테 다 개인 돈을 받아서 거둔 거잖아요. 자, 이 자금들이 어디 많이 들어와 있냐? 이 중간 보시면 요 파란색, 짙은 파란색이 47.6% 정도가 바로 주식 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식 쪽에 들어와 있어서 이게 많이 무너지면 미국의 노후가 문제가 되고요. 그러면 내가 연금이 줄어든다 그러면 정치에는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 정당 절대 지지하지 않겠죠. 우리도 똑같은 거잖아요. 국민연금이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그 어느 당이 될지 모르지만 그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때 여당은 아마 굉장히 지지율이 추락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예민한 사항이에요. 지금 미국 상업용 부동산 얘기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과 어찌 보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401k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어떠냐? 자, 2022년 기준입니다. 22년도에는 엄청나게 추락하는 중간이었죠. 중간에 이 에커블이라는 업체에서 지금 그 기관이죠. 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예요. 2021년도 그 많이 올라갔던 때가 84.8% 정도 자금 조달 비율이 발생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95.1
자, 지급해야 되는 돈보다 95.1%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매우 양호하죠. 이게 쭉쭉쭉 떨어져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60%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려면 결국 미국은 어떻게 돼야 되냐? 자산 가격이 증가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가도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왜냐? 주식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파란색, 노란색 이런 게 다 뭐 상업용 부동산, 대체자산, 그리고 채권 뭐 이런 게 다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자산 가격이 올라야 중장기적으로 미국도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연준이 자산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 올해 금리 인상을 했죠. 이걸 내리기 위해서는 아니죠.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자산 가격이 내려가는 동반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상황이 좀 심각해졌죠. 고용률 좋기 때문에 침체는 안 온다고 그러는데 갑작스럽게 고용률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예측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여러분, 이 중요한 사항은 2007년도, 2008년도 대공황 이전 자금 비율보다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지잖아요. 그럼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 401k도 물가 연동해서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줘야 되는 연금액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빵꾸가 나겠죠? 그래서 미국도 만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주식을 이렇게 맘 놓고 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침체를 가더라도 주가는 내려왔다 어떻게 될 거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타이밍만 잘 계산하면 되고요. 그래서 연금이 이런 주식에 미치는 영향이 401k 같은 경우는 지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도 주정부는 주식 및 채권에 대해 낮은 예상 수익률과 부정적인 연금 자금 추세를 만회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거 자산 깨지면 보존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자산 가격을 올려야 되는 거고요. 지금 2022년도 기준으로 미국 연금들이 401k나 뭐 이런 은퇴 계획들이 잘 되고 있냐?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60% 미만의 자금 조달 비율, 그러니까 자산이 없는 거죠. 이런 주가 늘어났어요.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리는 잘 몰라서. 그럼 이쪽이 빨간색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도 생겼죠. 그리고 여기 파란색이었던 게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여기도 바뀌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이 하락하면서 미국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의 자산 충격으로 계획이 하향 곡선으로 쫙 밀릴 수 있으니까 이거 신경 안 쓸 수 없어요. 그래서 금리나 뭐 단순하게 경기 침체를 넘어서 미국의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치인이라면, 여러분이 미 정부의 수장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 거예요? 무조건 주식 자산 시장을 죽이겠습니까? 저는 못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일이다. 우리도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제 이런 옛날 만화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자, 회사 입장에서는 몇 명을 해고하고 싶어요. 비용을 줄이고 싶은 거죠. 부담이 되니까. 그런데 신규 인력 채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경영상의 이유로 이렇게 하면 부당하다. 마찬가지인 거죠. 연준 의장도 지금 자산 가격을 내리고 싶은데 왜 그게 정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당성도 확보하면서 실제 문제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부당한 행위가 되면, 부당한 대처가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참 항상 과거부터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참 신기했던 게 이런 거예요. 옐런 그린스펀이라는 분, 최장 기간 재임했죠. 그런데 기업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행정부처에서 재무를 잘 관리하셨던 분이에요. 벤 버냉키 의장, 경제학 교수고요. 그리고 금융위기를 대처했지만 하버드 경제학과 수석이에요. 경제를 상당히 잘하는 분. 제닛 옐런, 지금은 저기죠, 재무부 장관이죠. 연방은행 총재를 했었고, 그리고 상당히 이쪽도 금융통이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분이 좀 생뚱맞죠. 변호사의 기업인이고, 뭐 관직에 계셨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경제학 학위가 없어요.
이런 분이 수장으로 맡아서 지금 기축국가인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경제를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덕에, 덕이라고 할 수는 없죠. 2년 동안 이분 덕이었어요. 굉장히 코로나 때 불장을 맞이했고, 그 이후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연준 의장도 사실은 이분이 갈아치웠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미국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될 땐 상승 기대가 이렇게 컸고요. 결국 또 대선을 치르겠죠. 그러면 이 정치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시그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주식과 투자 자산은 이 정치판에 의해서 판도가 많이 바뀌거든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바이든 대통령이라면 애석하지만 어떻게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주가 또는 자산 가격을 올리지는 못해도 지지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5월에서 10월 올해 연말 장이 좋을지 나쁠지 보다는 저는 생각보다 안 내려갈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깨지지는 않을 것 같고 올해는 좀 버틸 것 같고 결국 대선 이후 대선까지 정확한 기간까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어떻게든 버틸 거다. 근데 이게 좋은 건 아니죠. 경제 시그널상 사실은 깨질 때 깨지고 올라갈 때 올라가야 되는데 벌써 이거는 좀 흐트러졌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치 판도를 잘 보셔야 되고요. 저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막 추가 매수를 잘 안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알 수 없는 시장이다. 이거는 저희가 겪어보지 않은 시장에 가깝습니다. 예측하기도 힘든 시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00만 원 기준으로 이거 이제 매주 제가 한 번씩 올려드릴게요. 저는 SOXL, TMF, SOXS, 인버스죠. 그 다음에 JPQ, 배당 나오는 나스닥 커버드 콜입니다. 그 다음에 SQQQ, TQQQ 해서 요걸 그냥 비중대로 퀀트 전략에 의해서 계산해서 요만큼만 보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SOXL이 66주였어요. 근데 78, 좀 올라서 더 사래요. 그러면 오늘 살 생각입니다. 오늘 사고요. TMF는 마이너스 18, 18개 팔라고 나온 거예요. 비율이 내려갔죠. 그래서 오늘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 단위로 해서 장기 계좌는 요 안에서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상승이 커진다 그러면 이 비중을 금액을 높이면 각 종목별로 다 이제 매수가 일어나겠죠. 또는 매도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이러면 예수금이 막 빨려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장기 보유에 굉장히 쾌적한 조합이 됩니다. 그러면 인버스도 들어있기 때문에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내리겠죠. 그러나 다음 달 돼서 다음 주 돼서 지수가 바뀌어서 예를 들어 SQQQ가 쫙 하락해서 올라가고 TQ가 내려가면 이쪽에서 수익이 날 테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수익을 내는 모델로 지금 한 달째 가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형태로 갈 겁니다. 그래서 예수금을 최대한 비축을 할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지금은 많이 사서 가는 시장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상태라요. 그래서 두 분 대가의 얘기를 한번 볼게요. 자, 필립 피셔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약세장이 임박했다는 이유만으로 빼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TQ 안 좋다고 다른 쪽 이렇게 가시잖아요. SOXL 안 좋다고 금융주 갔다가 TMF도 갔다가 근데 SOXL, TQ 지난주에 어떻게 되죠? 또 오를 때는 5, 6% 그냥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큰 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떨어지는 종목 쫓아가서 이게 반등 한 번 했다고 우리가 큰 수익 납니까? 그거는 이제 투기적인 거예요. 배팅 하시는 거죠. 한 번에 막 왕창 들어가면 수익이 나겠지만 거꾸로 이게 왕창 떨어지면 손실이잖아요.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지금은 전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비율만큼을 잘 가져가십시오. 그게 진정한 장기 투자가 답은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취해야 할 입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다 모르고 기업의 장래를 다 알 수 없고 경제 흐름을 100% 우리 의도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전한 부분만큼 여러분들이 보유해 가시는 게 전 좋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립 피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매수한 기업이 정말로 올바른 회사라면 TQ의 나스닥 100 회사들 얼마나 올바릅니까? 수익률 좋고 좋은 회사들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미국 입장에선 이 주식들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당장은 떨어뜨리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올려야 된다. 그때가 바로 다음 강세장에서 틀림없이 이전에 기록한 고점을 넘어선 신고가를 기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군중을 따라가지 마라라고 말씀을 꼭 드립니다. 요새 많은 분들이 움직이는 쪽으로 저는 잘 안 갑니다. 안 갈 생각이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데이비드 드레머는 정치적 위기와 금융위기는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로 부채질한다. 딱 지금이잖아요. 딱 지금 팔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막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면 팔아야죠. 하지만 그런 뉘앙스가 있다고 팔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비율대로 보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공황일수록 사야 하며 팔면 안 되죠. 침체가 올 거다라고 해서 지금 파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오르면 갖고 있다가 올랐을 때 팔면 됩니다. 그리고 떨어졌을 때 다시 사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포심에 의한 투매만 하지 않으면 될 겁니다. 꼭 그거 명심하시고요. 위기가 왔을 때는 주가 하락을 뒷받침하는 이유들을 깊게 분석하라. 자세히 따져보면 근거 없는 이유가 더 많다. 여러분 오를 때 이유 별로 없죠. 유동성 때문에 올랐습니다. 내릴 때도 알고 보면 내린 다음에 이유가 붙지 지금 이렇게 주가 다시 오르잖아요.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사실은 오를 이유도 없죠. 이유는 따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현상만 보십시오. 그리고 위험을 폭 넓게 분산하라. 어느 종목군의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없을 만큼 폭락한 것 같아도 그 중에 지뢰가 숨어 있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내려가는 주식들 담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칭까지 걸고서 하면 폭넓게 위험이 분산되겠죠? 더 좋은 종목을 사면 되는데 SOXL이나 TQ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저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잘 비율대로 보유해 가시는 나주부 리치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